아버지께서 매일 새벽 등산을 하시는데도 혈압이 오르고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나요? 30년간 꾸준히 운동해온 우리 아버지들이 왜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오늘 공개할 현대 운동 과학의 진실을 알면 지금까지의 운동 상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충격받으실 겁니다. 아버지 세대가 맹신했던 위험한 운동 신화. 우리 아버지 세대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운동 열풍의 첫 세대입니다. 그때는 운동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부족했고 대부분의 운동법이 추측과 경험에 의존했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야 운동이다. 아프면 참고 더 해야 한다. 매일 해야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믿음들이 그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신화 중 하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만이 진짜 운동이라는 믿음입니다. 아버지들은 새벽마다 산을 뛰어 올라가거나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위에서 숨을 헐떡이며 뛰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2년 유럽 심장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격렬한 조깅을 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전혀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과도한 유산소 운동이 심장에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의 심장을 조사한 결과 일반인보다 심방세동 발생률이 5배나 높았습니다. 아버지들이 건강을 위해 했던 운동이 오히려 심장 건강을 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근력 운동이 만든 숨겨진 재앙. 아버지 세대의 또 다른 큰 실수는 잘못된 근력 운동입니다. 당시에는 무거운 중량으로 적은 횟수가 근육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벤치프레스로 자신의 체중만큼 들어야 남자라는 식의 잘못된 경쟁 의식도 팽배했습니다. 이런 고중량 운동은 관절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관절 연골이 약해지는데 고중량 운동을 계속하면 연골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실제로 40년간 헬스를 해온 60대 남성들 중 80%가 무릎이나 어깨 관절 문제를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아버지 세대는 정확한 폼보다는 무거운 중량에만 집착했습니다. 등을 구부린 채 데드리프트를 하거나 어깨가 말린 상태로 벤치프레스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자세는 척추 디스크 탈출, 어깨 임핑먼트 증후군 등의 원인이 됩니다. 젊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 그 후유증이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오십견 등이 바로 잘못된 근력 운동의 결과물들입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최적 운동 강도의 비밀. 그렇다면 현대 운동과학이 밝혀낸 최적의 운동 강도는 무엇일까요? 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적당한 강도의 꾸준한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018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12만 명을 20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가장 오래 살고 건강한 그룹은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15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강도 운동이란 운동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입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이지만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에 해당합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운동의 지속성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적응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 효과는 운동 직후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따라서 격렬한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나머지 5일은 운동 효과가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반면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면 지속적으로 운동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혁명적인 발견 HIIT의 진실과 거짓. 최근 몇 년간 HIIT 고강도 인터벌 훈련이 운동계의 혁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매력적인 마케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HIIT에 대한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HIIT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 효율성입니다. 20분의 HIIT가 1시간의 유산소 운동과 비슷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운동 후 초과산소 소비량 효과로 인해 운동이 끝난 후에도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칼로리를 계속 소모합니다.
하지만 HIIT의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HIIT를 무분별하게 적용하면 위험합니다. 관절과 심혈관계의 적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2019년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는 40세 이상은 HIIT를 주 2회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HIIT 적용법은 무엇일까요? 20대와 30대는 주 2에서 3회, 40대는 주 1에서 2회, 50대 이후는 주 1회 이하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충분한 휴식과 회복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의 패러다임 전환. 근력 운동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무겁게 적게 방식에서 가볍게 많이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변화입니다. 2016년 맥마스터 대학교의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0% 하나렘의 가벼운 중량으로 근지구력 1개까지 운동한 그룹과 80% 하나렘의 무거운 중량으로 6에서 8회 운동한 그룹의 근육량 증가 효과가 동일했습니다. 이는 근육 성장의 핵심이 중량이 아니라 근육의 피로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육을 완전히 지치게 만드는 것이지 얼마나 무거운 중량을 드는지가 아닙니다. 가벼운 중량 고반복 운동의 장점은 매우 많습니다. 첫째,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어 부상 위험이 대폭 감소합니다. 둘째, 정확한 폼을 유지하기 쉬워 운동 효과가 향상됩니다. 셋째, 근육 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근육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가벼운 중량 고반복 운동이 필수입니다. 관절 연골과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중량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기능적 운동의 중요성. 아버지 세대가 완전히 놓친 개념이 바로 기능적 운동입니다. 기존의 운동은 개별 근육을 분리해서 단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두근은 2두근대로, 3두근은 3두근대로 따로 운동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근육이 협력해서 움직입니다.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다리, 허리, 어깨, 팔의 근육이 모두 함께 작동합니다. 따라서 이런 복합 동작을 연습하는 기능적 운동이 실제 생활에 더 도움이 됩니다. 기능적 운동의 대표적인 예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런지, 푸시업 등입니다. 이런 동작들은 여러 근육군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균형 감각과 코어 안정성까지 함께 향상시킵니다. 특히 코어 안정성은 40대 이후에 매우 중요해집니다.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 통증, 골반 불균형, 자세 불량 등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아버지들이 겪는 만성 요통의 80%가 약한 코어 근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능적 운동은 또한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균형 감각, 민첩성, 협응력 등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켜 넘어짐을 방지하고 일상생활의 질을 높입니다. 회복의 과학이 바꾼 운동 방정식. 아버지 세대가 가장 무시했던 것이 바로 회복의 중요성입니다.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매일 운동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운동과학은 회복이야말로 운동 효과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근육은 운동 중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운동으로 미세한 손상을 입은 근육이 회복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강하게 재생되면서 성장합니다. 이를 초보상 이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휴식 없이는 근육 성장도 체력 향상도 불가능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 후 근육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48시간에서 72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같은 부위를 매일 운동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회복의 질을 높이는 방법도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의 80%가 깊은 잠 중에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적절한 영양 섭취, 특히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가 회복 속도를 좌우합니다. 흥미롭게도 완전한 휴식보다는 가벼운 활동이 회복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이를 액티브 리커버리라고 합니다. 근력 운동 다음 날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같은 저강도 활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회복이 빨라집니다. 나이별 맞춤형 운동 전략의 혁신.
현대 운동과학의 가장 큰 발전 중 하나는 나이별 맞춤형 운동 전략입니다. 아버지 세대는 20대와 50대가 똑같은 방식으로 운동했지만 이제는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40대의 운동 목표는 근육량 유지와 기초대사율 보존입니다. 30대부터 매년 1%씩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므로 이를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근력 운동의 비중을 높이되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벼운 중량을 활용해야 합니다. 50대의 운동 전략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관절 건강과 균형 감각 유지가 핵심입니다. 고강도 운동보다는 기능적 움직임에 집중하고 유연성 운동의 비중을 크게 늘려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근력보다는 일상생활 동작 능력 유지가 목표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계단 오르내리기, 균형 잡고 서 있기 등의 기본적인 동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각 연령대별로 운동 빈도와 강도도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40대는 주 4에서 5회, 50대는 주 3에서 4회, 60대 이후는 주 3회 정도가 적절합니다. 강도 역시 나이가 들수록 점진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아버지들이 놓친 영양과 운동의 시너지. 아버지 세대는 운동과 영양을 별개로 생각했습니다. 운동은 운동대로, 식사는 식사대로 따로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스포츠 영양학은 이 둘의 시너지가 운동 효과를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운동 전후의 영양 섭취 타이밍입니다. 운동 2시간 전에는 복합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야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운동 직후 30분 이내에는 단백질과 간단한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근육 회복이 극대화됩니다. 40대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 1kg당 1.2에서 1.6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수분 섭취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탈수는 운동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부상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운동 전, 중, 후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또한 항염식품의 섭취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으로 인한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비타민 등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과 운동의 숨겨진 연결고리. 아버지 세대는 운동을 순전히 신체 건강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연구는 운동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신체적 효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에서 BDNF 뇌유래신경 영양인자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 물질은 뇌신경세포의 성장과 연결을 촉진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우울증과 불안감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에게 흔한 우울감과 무력감은 적절한 운동으로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동의 정신 건강 효과를 얻으려면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과도하거나 스트레스가 되는 운동은 오히려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즐겁고 자신에게 맞는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바꾼 운동의 미래. 현대의 운동은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욱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도구들이 개인 맞춤형 운동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박수 모니터, 피트니스 트래커, 스마트워치 등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운동을 방지하고 최적의 운동 효과를 얻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운동 앱과 온라인 프로그램도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개인의 체력 수준과 목표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해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줍니다.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기술도 운동의 재미와 효과를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지루했던 운동이 게임처럼 재미있어지면서 운동 지속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올바른 운동 여행. 이제 우리는 아버지 세대의 잘못된 운동법을 바로잡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현대 운동법을 전수해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교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여행의 관점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기존 운동 습관을 존중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바꾸라고 하면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씩 천천히 좋은 습관을 추가해 나가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버지의 운동에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감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몸 상태와 선호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관절이 안 좋으시다면 물속에서 하는 아쿠아로빅을 추천하거나 등산을 좋아하신다면 올바른 등산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실천 가이드.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버지 세대와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운동 강도를 재평가하세요. 운동 중에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정도가 적절한 강도입니다. 숨이 너무 차서 말을 할 수 없다면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둘째, 운동 빈도를 조정하세요. 매일 하는 고강도 운동보다는 격일로 하는 중강도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같은 부위를 연속으로 하지 말고 최소 48시간의 휴식을 두세요. 셋째, 기능적 운동을 도입하세요. 머신 운동보다는 자신의 체중이나 프리웨이트를 이용한 복합 관절 운동을 늘려나가세요. 넷째, 회복에 투자하세요. 충분한 수면, 적절한 영양 섭취, 스트레스 관리가 운동 효과를 결정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나이와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20대의 운동법을 50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부상의 위험이 큽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마지막 당부.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운동 방식의 선택이 향후 20년에서 30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아버지 세대가 겪은 시행착오를 우리는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올바른 방법을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완벽한 운동을 일주일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적당한 운동을 평생 지속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운동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30년 후에 그때 바꿔서 다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버지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